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지은은 친구 민지의 집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오늘 밤 같이 있어줘. 수아 언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며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알 수 없는 끌림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지은은 22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민지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주말마다 민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민지의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바깥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지만 아는 가족의 따뜻함이 스며든 공간이었다. 그런데 오늘 민지가 갑자기 여행을 떠나버린 바람에 지은은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수아 언니가 있었다. 민지의 28살 언니, 수아. 그녀는 회사원으로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 지은에게는 먼 별 같은 존재였다. 수아 언니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단지 그 눈빛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니, 설레게 만들었다. 문이 열리자 수아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들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지은아, 들어와. 비 맞지 마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다. 민지의 부모님은 여행 중이었고 집안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메아리쳤다. 수아가 따뜻한 차를 타주며 말했다. 민지가 갑자기 떠나서. 나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 오늘 밤 같이 있어줄래? 그냥. 이야기나 하자.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일까? 수아 언니는 항상 이렇게 친절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손등을 스치자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지에 대한 추억, 학교 생활, 서울의 바쁜 일상.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너처럼 젊은 애들이 부러워. 나처럼 회사에서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 지루하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멋져요. 항상 강해 보이시잖아요. 수아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다. 강한 척하는 거지? 사실 나도 약해. 그 순간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당황하며 손을 뻗었다. 언니, 왜 그래요? 수아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밤만 같이 있어줘. 제발. 밤이 깊어지면서 대화는 깊어졌다. 수아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숨겨진 비밀. 나 여자 좋아해. 남자랑은 안 돼. 그 고백에 지은의 세상이 멈췄다. 수아의 눈빛이 지은을 꿰뚫었다. 너도 느껴봤어. 그 끌림을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가족, 친구, 모두가 정상인 척 살아야 했다. 하지만 수아의 고백은 지은의 마음속 문을 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숨소리만 남은 방 안에서 지은은 수아의 체온을 느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위험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제는 취했어. 잊어줘.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 끌림이 사랑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아의 만남은 우연처럼 반복되었다. 민지가 돌아온 후에도 지은은 핑계를 대며 민지의 집을 찾았다. 민지야, 과제 도와줘.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수아였다. 수아는 출근 전, 퇴근 후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지은을 미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지가 없는 오후, 수아가 지은을 카페로 불렀다.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
창밖으로 젊은이들이 거리를 누비는 곳.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수아의 직설적인 고백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 나도.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수아가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 감정을 숨기면 더 아파. 그들의 첫 데이트는 비밀스러웠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물들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만 봤다. 수아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너무 순수해. 나처럼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 지은은 수아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수아는 대학 때 첫사랑을 잃었다. 그 여자는 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헤어졌고 수아는 그 후로 사랑을 피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 가족이 알면, 친구가 알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이었다. 딸이 게이가 되면 어떻게 살아?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을 밀어붙였다. 어느 주말 민지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다. 민지의 친구들, 수아의 동료들. 술이 돌고 음악이 울렸다. 지은은 수아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갑자기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수아야, 아직도 나 잊지 못했지. 그녀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질투와 혼란이 뒤섞였다. 파티 후 지은은 수아에게 물었다. 언니, 그 사람 아직 좋아하세요? 수아가 울며 안았다. 아니야. 너만 봐. 제발 믿어줘.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민지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수아의 입술이 지은의 것을 덮쳤을 때 세상이 사라졌다. 부드럽고 뜨겁고 금지된 쾌감.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지은아, 너랑 언니 사이에 뭐야? 지은은 부정했다. 그러나 마음속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지은은 괴로웠다. 수아는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 한국 사회는 아직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를 보며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은 수아 덕에 용기를 얻었다. 문학 수업에서 그녀는 동성애를 주제로 에세이를 썼다. 교수님의 칭찬에 지은은 수아에게 자랑했다. 언니 덕분이에요. 수아가 웃었다. 너는 강해질 거야? 나처럼. 그러나 드라마는 점점 커졌다. 수아의 회사에서 동료가 수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너 게이냐? 이상의 그 소문이 퍼지자 수아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이미지 관리해. 가족 회사잖아. 수아는 울며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봐. 지은은 달려갔다. 수아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언니, 같이 싸워요. 사랑이잖아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은은 수아와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비밀 여행. 민지에게는 친구랑 놀러가라고 속였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아가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어디서든 언니랑 있으면 자유해요. 그곳에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호텔방에서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수아의 손길이 지은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해요. 언니. 수아가 속삭였다. 나도. 영원히. 돌아온 서울은 현실이었다. 민지가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의심했다. 언니랑 메시지 왜 이렇게 많아?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언니가 도와주셔서. 민지는 웃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너희들 이상해. 솔직히 말해. 지은은 참았다. 하지만 수아는 민지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민지야, 나 지은이를 좋아해. 로맨틱하게 민지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언니, 미쳤어. 지은이는 내 친구야.
게다가 개일. 우리 집에서 민지는 울며 나갔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은은 수아를 탓했다. 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수아가 사과했다. 숨기기 싫었어. 가족이라도 알아야 해. 그 갈등으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캠퍼스에서 혼자 울었다. 친구들은 남친 생겼어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웃을 수 없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수아는 회사에서 더 고통받았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 주면 피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이 수아의 아파트로 갔다. 언니, 미안해요. 나도 강해질게요. 그들은 다시 안겼다. 민지는 시간이 지나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이민지의 용서가 그들의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더 큰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의 부모님이 돌아왔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 아들만 낳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란 그들. 수아가 고백했을 때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고치고 남자 만나. 수아는 집을 나왔다. 지은의 작은 원룸으로. 지은아, 나 이제 내 거야. 지은은 두려웠지만 결의했다. 같이 살아요. 싸워요. 그들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밤에 서로를 안으며. 하지만 경제적 압박,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더했고 수아는 직장을 옮겼다. 겨울이 오자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크리스마스에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언니, 약속해요. 영원히. 수아가 반지를 끼워주었다. 약속. 봄이 오면서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수아의 부모님이 지은을 불렀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어머니의 눈물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아줌마, 저희는 진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사랑. 이건 병이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울며 나왔다. 수아에게 전화했다. 언니, 포기할까요? 수아가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이겨. 그들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LGBT 모임, 비밀스러운 카페에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우린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사랑이 이겨. 지은은 수아와 함께 행사에 나갔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비가 오는 날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지은은 외쳤다. 우린 사랑해. 수아가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회사에서의 소문이 수아를 무너뜨렸다. 동료의 괴롭힘, 퀴어라는 속삭임. 수아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아, 나 살기 싫어. 지은은 병원에 데려갔다.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수아는 눈물을 쏟았다. 사회가 날 죽여. 지은은 매일 수아를 안아주었다. 언니, 나 있어요. 같이 이겨요. 민지가 도왔다. 언니, 엄마 아빠 설득할게. 민지는 부모님과 대화했다. 엄마,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언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어머니가 수아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여름, 그들은 휴가를 갔다. 부산의 바다. 모래사장에서 키스하며. 언니, 사랑해. 하지만 갑자기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다시 나타났다. 수아야, 나랑 다시. 그녀는 수아의 약점을 이용했다. 과거 사진을 보내 위협했다. 공개하면 끝장이야. 수아는 공포에 떨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언니, 대면해요. 그들은 만났다. 카페에서. 전 여자친구가 웃었다. 지은. 아직 애야. 지은이 말했다. 사랑을 훔칠 수 없어요. 가세요.
수아가 강하게 말했다. 끝났어. 이제 지은이 있어. 그 승리는 그들의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잎이 떨어지며 수아의 부모님이 초대했다. 가족 식사,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가 말했다. 수아야, 미안했다. 내 삶을 존중할게.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순간. 겨울이 다시 오기 전 지은의 가족이 문제가 되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다.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야? 지은은 용기를 내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좋아해요. 아버지의 충격. 뭐? 그게 무슨 소리?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 지은은 집을 나왔다. 수아의 품으로. 수아가 지은을 위로했다. 너의 가족도 이해할 거야? 시간 줘. 그들은 함께 생활하며 미래를 꿈꿨다. 지은은 졸업을 앞두고 LGBT 권익 단체에 가입했다. 수아는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기선 괜찮아. 다양성을 존중해.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언론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터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목소리. 금지해야 해.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과 수아는 거리로 나갔다. 플래카드를 들고 사랑의 자유, 경찰의 물대포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손을 놓지 않았다. 민지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언니, 지은아, 내 결혼식에 와. 의 결혼식 날 수아와 지은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을 보며 그들도 꿈꿨다. 언니, 우리도. 수아가 속삭였다. 언젠가. 지은의 부모님이 연락 왔다. 지은아, 만나자. 카페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받아들일게. 포옹의 순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수아의 회사에서 승진 소식. 다양성 때문에? 아니, 내 능력 때문이야. 동료들의 지지. 이제 그들은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다녔다. 홍대의 거리에서 친구들과.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수아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지은은 밤을 새웠다. 언니, 괜찮아요. 수아가 웃었다. 너 있으니까 다 좋아. 치료 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여수로. 바다를 보며 수아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법이 없어도 우리만의 약속. 지은이 울며 대답했다. 네, 언니. 새해가 밝았다. 지은은 졸업했다. 문학도로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숨소리만 남은 밤 D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이건 감동적이에요. 한국에서 드문 이야기. 수아가 자랑스러워했다. 내 사랑이 작가 만들었네. 민지의 결혼 후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이제 수아와 지은은 가족의 일부였다. 부모님들이 둘 다 예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웃었다.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프라이드 행사가 더 커졌다. 정치인들의 지지 발언. 그러나 작은 드라마가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가 비밀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소문이 캠퍼스에 퍼졌다. 일부의 비웃음. 하지만 지은은 강해졌다. 그래,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 어때? 친구들이 돌아섰지만 새로운 지지자들이 생겼다. 수아는 지은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생일에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 전통 한복을 입고. 오늘은 우리만의 결혼식. 민지와 부모님들이 축하했다. 케이크에 정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름 휴가.
그들은 유럽으로 갔다. 암스테르담의 운하에서 손을 잡고 여기선 자유로워 법적으로 결혼한 커플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한국도 변할 거야? 돌아와 지은의 책이 출간되었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제3이에요. 사랑의 힘을 믿어요. 수아가 곁에서 지켜봤다. 가을, 수아의 부모님이 파티를 열었다. 우리 딸의 파트너를 축하해 지은은 감동했다. 고마워요. 겨울, 눈이 내리는 날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언니, 그날처럼 비가 오네. 수아가 웃었다. 하지만 이제 숨소리뿐 아니야. 사랑의 소리야.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작가로 데뷔해 LGBT 테마의 소설을 썼다. 수아는 회사에서 팀 리더가 되었다. 함께 사는 집은 작은 아파트,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요리를 하며 민지가 아이를 낳았다. 이 아줌마들한테 맡길게 지은과 수아는 고모 역할을 했다. 아이를 안고 미래를 꿈꿨다. 우리도 언젠가. 사회 변화가 빨라졌다. 동성 파트너십 법안이 논의되었다. 뉴스를 보며 그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그들은 스피커로 나갔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지은의 부모님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지은아, 내 파트너랑 같이 여행 가. 가족 여행, 제주도로. 바다에서 사진 찍으며 웃음꽃. 수아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전 여자친구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이제 행복해의 수아가 지은에게 보여주었다. 과거는 끝났어. 그들은 동물보호소를 갔다. 강아지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 이름은 사랑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올해는 더 행복할 거야. 수아가 키스했다. 새해 지은의 두 번째 책의 숨소리 이후 수아가 헌정했다. 내 영원한 사랑에게. 봄, 꽃구경. 언니, 그날처럼. 수아가 안았다. 항상 그날처럼. 여름, 바다. 영원히. 가을, 낙엽. 함께. 겨울, 눈, 사랑.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두 여인의 사랑은 빛났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용서, 내적 갈등을 넘어 그들은 더 강해졌다. 지은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수아는 리더가 되었다. 민지의 아이는 그들의 기쁨이었고 부모님들의 지지는 버팀목이었다. 어느 비오는 밤, 다시 민지의 옛집 앞. 오늘 밤 같이 있어줘. 지은이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가 웃었다. 항상. 숨소리만 남은 게 아니었다. 사랑의 메아리가 가득한 삶이었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행복은 영원했다.